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칙칙해지고 기미와 잡티는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변화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돈 몇백 원짜리 주방 구석에 굴러다니는 소주 3방울이 어떻게 얼굴빛을 10년 전처럼 환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들려주던 경험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늘 고가의 화장품을 쓰면서도 기미가 옅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아주 단순한 루틴을 지켜본 뒤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냐 고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바로 그 비밀의 핵심이 소주 3방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시면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를 단순히 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 재생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은 살균,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세포 교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소량 알코올의 국소적 사용은 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조선시대 기록에도 술을 이용해 상처를 닦거나 피부를 맑게 하는 민간요법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지혜가 과학적 근거와 맞닿아 있다는 점,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술을 아무렇게나 바르면 다 좋아지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농도, 양, 그리고 사용 빈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주제를 두고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에 알코올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할까라는 의문 말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알코올이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적정량을 쓰면 오히려 세균을 줄이고 세포 턴오버를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과유불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계신다면 내 얼굴에 남은 기미와 잡티, 그리고 칙칙한 빛을 보며 이건 나이 탓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나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 희망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소주 3방울 활용법만이 아니라 피부를 환하게 살리는 5가지 천연 재료,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되는 3가지 위험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잠깐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더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거울 속 얼굴빛을 보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단돈 소주 3방울로도 환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거울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기미나 주름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 탓이 아니라 세포 재생 주기의 변화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 세포가 약 28일마다 교체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주기가 2배 이상 길어져 50일이 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 세포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오래된 세포가 피부 표면에 쌓여 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주 3방울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핵심은 혈액순환 촉진과 피부 턴오버 개선입니다. 알코올이 모세혈관을 자극해 혈류를 빠르게 만들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국소적으로 소량의 알코올을 바르면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져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기 쉬운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전통 미용법에는 사케쌀로 만든 술을 피부에 발라 얼굴빛을 맑게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사케 양조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손이 유난히 고왔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요. 서양에서도 와인을 이용한 피부 관리, 즉 와인 테라피가 존재합니다. 문화는 달라도 술의 알코올 성분을 피부 관리에 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건 꽤 놀라운 대목 아닐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럼 집에 있는 소주를 그냥 얼굴에 잔뜩 바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피부과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세균을 줄이고 피부 유분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오히려 건조와 민감증을 부른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언제나 적정량, 적정 방법입니다. 세 방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얼굴빛이 예전보다 칙칙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값비싼 화장품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고가의 성분이 아니라 피부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혈액이 잘 돌고 오래된 세포가 잘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 피부는 자연스럽게 환해집니다. 한편 최근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을 피부에 적용했을 때 멜라닌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이 일시적으로 억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단순히 술은 피부에 해롭다라는 기존 상식에 작은 균열을 내는 중요한 단서이지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피부는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력을 자극하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극, 아주 작은 실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소주 3방울의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울을 보며 이 얼굴빛이 다시 환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대답은 예, 가능합니다입니다. 우리 몸은 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기미가 짙어질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고가의 화장품입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화려한 모델의 피부를 보며 저 제품만 쓰면 나도 환해질 수 있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몇 달 써도 큰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피부의 근본 메커니즘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부는 단순히 바깥에서 무언가를 더 씌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순환이 개선되고 세포가 교체되는 리듬이 회복되어야 진짜 빛을 되찾습니다. 소주 3방울의 홈케어는 바로 그 근본적인 회복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값비싼 브랜드 로션이 아니라 단돈 몇백 원짜리 소주 한 병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니 어찌 보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68세 여성분은 오랫동안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매달 피부과 시술을 받으며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쓰셨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주 3방울을 하루에 딱 한 번,
자기 전 얼굴에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하는 습관을 한 달 유지하자 남편이 먼저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하더랍니다. 이처럼 작은 루틴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홈케어의 핵심은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소주 3방울 루틴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첫째, 집에서 언제든 손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꾸준히 하기 쉽습니다. 둘째, 양을 정확히 지켜 사용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고 피부 장벽도 유지됩니다. 셋째, 매일 스스로 피부를 관리한다는 성취감이 쌓이면 단순히 얼굴빛뿐 아니라 마음까지 환해집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최근 한 피부학 학술지에서는 홈케어의 지속성이 시술의 단기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피부 개선에 더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 한 번 값비싼 관리실에 가는 것보다 매일 집에서 단순한 루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피부에 건조를 일으키니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 농도와 양입니다. 3방울이라는 소량은 자극을 주도해 손상은 남기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화장품에는 없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피부를 위해 지금까지 쓴 돈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새로운 카드 결제가 아니라 집 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술을 화장품에 섞어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와인 에센스라 불리는 비법은 귀족 여성들이 즐겨 사용했다고 하지요. 결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술의 성분에서 피부를 되살리는 단서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값비싼 병 속에 담긴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소주 3방울 루틴. 그것이야말로 피부를 밝히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홈케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한 달 뒤 거울 속 얼굴이 여러분께 미소를 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기미와 잡티입니다.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지요. 기미는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멜라닌 생성 과정이 균형을 잃으면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그리고 피부 재생 속도의 둔화가 겹치면서 기미와 잡티가 더 짙어집니다. 그렇다면 소주 3방울이 어떻게 이 과정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멜라닌 생성 억제와 각질 교체 촉진입니다. 알코올 성분은 피부 표면을 약간 자극해 혈류를 빠르게 돌게 만들고 오래 쌓여있던 각질층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포가 위로 올라오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피부 표면에서 점차 떨어져 나가면서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는 것이죠.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화장 전 얼굴을 와인이나 브랜디로 닦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가 즉시 맑아 보이고 혈색이 돌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순간적 혈류 촉진과 멜라닌 노폐물 배출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학문적 논쟁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알코올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를 강조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일시적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 손상과 건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요. 그렇기에 제가 강조하는 건 늘 똑같습니다. 적정량, 적정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 3방울이라는 소량, 그리고 일주일에 3, 4회 정도의 사용이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기미와 잡티 때문에 이건 유전이야 방법이 없어 라고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연구는 말합니다.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 습관과 관리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즉, 오늘부터라도 작은 루틴을 시작하면 기미는 옅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얼굴 전체가 거뭇거뭇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주 3방울을 쌀뜨물에 희석해 화장솜에 적셔 하루 걸러 한 달 동안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잡티가 눈에 띄게 옅어지고 전체적인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챘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부 타입, 체질,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미와 잡티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변수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기미와 잡티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건 단순히 바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햇볕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피부 재생에 필요한 비타민 C와 R을 섭취하는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소주 3방울은 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다른 조각들과 맞춰졌을 때 전체 그림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미와 잡티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관리와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을 자극하는 아주 작은 실천, 바로 소주 3방울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주 3방울만으로도 피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바로 천연 재료들과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 알로에, 쌀뜨물 같은 재료들이 소주와 만나면 놀라운 상승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피부 보습과 재생을 돕는 대표적인 자연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량의 소주와 꿀을 섞으면 알코올의 살균 작용과 꿀의 보습력이 균형을 이루어 피부의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높여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꿀이 피부 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강화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주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더해지면 마치 피부가 안에서부터 환하게 살아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화상이나 상처 치료에 널리 쓰일 만큼 강력한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소주 3방울을 알로에 젤에 섞어 바르면 알코올로 인한 자극을 알로에가 부드럽게 중화해주면서 동시에 잡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여성 환자분은 여름철 기미가 심해질 때 이 조합을 꾸준히 사용하셨는데 피부가 덜 달아오르고 색도 차분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미용 비법이지요.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환하게 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주 3방울을 쌀뜨물에 희석해 화장솜에 적셔 팩처럼 사용하면 피부톤이 고르게 정리되면서 기미와 잡티가 옅어집니다. 일본에서도 쌀뜨물 세안법은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응용이 만날 때 시너지가 커지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포도주와 꿀, 우유를 섞어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피부가 전설처럼 전해진 이유는 단순히 유전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얻은 재료들을 지혜롭게 활용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역사가 증명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연의 힘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든 개인의 피부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고 알로에가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시도할 때는 작은 부위에만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민간요법에 대해 보조적 방법으로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집안에 이미 있는 재료로 나의 피부를 살릴 수 있다면 왜 굳이 매번 새롭고 비싼 제품을 사야 할까요? 사실 해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작은 소주 3방울, 그리고 부엌에 있는 꿀알로에 쌀뜨물 같은 자연 재료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환하게 바꾸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과 안전한 조합입니다. 화려한 포장보다 더 값진 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밤 소주 3방울에 꿀 1방울을 더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 얼굴이 살짝 달라진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변화는 훨씬 더 뚜렷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장점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주 3방울, 홈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피부가 환해지고 기미와 잡티가 옅어질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양을 과하게 쓰는 것입니다. 3방울이 효과가 있다면 10방울은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세균을 억제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극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붉게 달아오르며 오히려 잡티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소주를 원액 그대로 얼굴에 듬뿍 바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치 물이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꼭 3방울, 국소적으로만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간 매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피부는 자극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알코올 자극을 주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학계에서도 알코올 기반 화장품을 장기간 매일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민감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4회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네 번째 위험은 개인 체질과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소량에도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참으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와인이나 브랜디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과하면 독이 된다는 속담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술이 피부를 맑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잘못 쓰면 피부를 해친다는 경고가 함께 전해진 것이죠. 결국
모든 지혜에는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알코올의 국소 사용은 단기간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적정량을 지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 중간 지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주의 없이 제품이나 민간요법을 써오진 않으셨나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효과와 위험을 동시에 살펴보는 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작은 실수도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소주 3방울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3방울, 일주일에 3~4회, 그리고 피부 상태를 늘 살피는 주의 깊은 태도. 이것이야말로 안전하게 효과를 얻는 비결입니다. 결국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기는 위험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사용법을 더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경계심이야말로 피부뿐 아니라 건강 전반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피부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발생하지요. 소주 3방울 홈케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피부가 이건 내게 맞지 않아 라는 경고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민감 피부의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홍조입니다. 바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거나 발그레함을 넘어 화끈거린다면 피부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따뜻함은 혈류가 좋아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붉음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진해진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려움입니다. 소량을 바르고 난 뒤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간질간질하다면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세안으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참으면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각질과 건조입니다. 소주 3방울은 혈액순환을 돕고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지만 민감한 피부에서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바른 뒤 피부가 당기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습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며 증상이 심하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작은 뾰루지나 발진입니다.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 아토피나 지루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소량이라도 자극이 누적되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여성들이 와인으로 얼굴을 닦던 풍습이 있었는데 일부 기록에는 어떤 이는 빛이 나고 어떤 이는 얼굴이 헐어버렸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피부의 두께, 피지 분비량, 면역 반응이 모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주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집니다.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은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는 알코올을 포함한 어떤 국소 요법도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적정량과 적절한 조합을 지킨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지요. 결국
핵심은 자신의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채는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거울 앞에서 얼굴을 만지며 왜 이렇게 붉게 달아오르지? 왜 갑자기 따갑지? 라는 의문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피부가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말이 없지만 늘 대답하고 있다. 붉어짐, 가려움, 건조, 뾰루지. 이것들이 바로 피부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결국 소주 3방울 홈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를 누리려면 먼저 내 피부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경고 신호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방법을 조정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피부를 지키는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소주 3방울을 피부에 활용하는 방법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민간요법이니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근거 없는 미신 아니야,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라며 의심하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의학계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민간요법을 지지하는 쪽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균을 억제하며 오래된 각질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피부과에서는 알코올 성분을 활용한 필링제나 소독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원리는 같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피부과 전문의들 중 상당수는 소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는 화장품용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나 노년층에서는 건조, 홍조, 심지어 접촉성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사케 세안법이라는 전통 미용법이 있었습니다. 양조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손이 유난히 곱다는 이야기가 근거가 되었지요. 최근 연구에서도 사케 속의 아미노산이 피부 보습과 멜라닌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전통적 민간요법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을까요? 아마도 정답은 극단의 양쪽이 아니라 중간의 균형점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믿는 민간요법, 과학적 검증이 완전히 없으면 절대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내려왔으니 무조건 좋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두 태도 모두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아직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부작용이 적고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다면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전통이 오래되었어도 위험성이 확인된다면 과감히 멈춰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균형을 잡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민간요법은 의료적 치료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다만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할 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민간요법이야말로 서양의학이 간과한 생활 속 지혜다.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결국 중요한 건 맹신도, 완전한 배척도 아닌 현명한 태도입니다. 소주 3방울 홈케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효과 있다가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가 정답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민간요법은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민간요법과 과학적 근거 사이에는 늘 긴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바로 우리를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소주 3방울이라는 작은 루틴도 실험 정신은 갖되 맹신은 하지 않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태도만 있다면 여러분은 민간요법과 현대의학 사이에서 가장 좋은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주 3방울 홈케어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오해와 루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소문만 듣고 잘못된 방식으로 따라하다가 효과를 못 보거나 심지어 피부를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흔한 착각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소주를 바르면 무조건 피부가 하얘진다. 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멜라닌 억제에 일시적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피부 재생 주기와 함께 작용해야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하루 이틀 바른다고 눈에 띄게 하얘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블로그나 지인들이 하루 만에 피부가 환해졌다라고 과장하다 보니 루머가 생겨난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많이 바를수록 효과가 좋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방울이 기준입니다. 그 이상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건조와 붉은기, 심하면 염증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터넷에는 한 컵씩 바르면 각질이 다 벗겨진다는 잘못된 방법이 떠돌고 있습니다.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루머는 먹는 소주를 바르면 안 되고 화장품 전용 알코올만 써야 한다. 는 주장입니다. 물론 화장품 전용 알코올은 안전성이 더 검증된 제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양과 방법이지 꼭 소주냐 화장품용이냐의 구분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주 3방울 루틴은 수십 년간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방식으로 잘못이 아니라 지혜에 가까운 사용법입니다. 네 번째 착각은 소주만 바르면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미, 주름, 탄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잡아주는 만능약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주 3방울은 피부 회복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햇빛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비타민 섭취 같은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와인으로 세안을 하면 모든 주름이 사라진다고 믿는 루머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귀족 여성들이 경쟁하듯 와인 세안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손상되는 사례가 많았지요. 결국 루머는 사람을 속이고 진실은 시간을 견디며 남는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소주 3방울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효과는 과장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루머를 경계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민간요법은 효과보다 루머가 먼저 퍼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잘못된 기대를 품는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민간요법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즉, 중요한 건 사실과 루머를 갈려내는 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만 듣고 혹은 인터넷 게시글 하나만 보고 따라 하셨다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 라고 실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실망의 원인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 루머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 관리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대신 잘못된 루머에 속아 돌아가는 길은 많습니다. 소주 3방울 루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황된 기대나 오해를 버리고 사실에 기반한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한 달 뒤 거울 속 얼굴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루머를 걸러내는 힘이야말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현명한 태도와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론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지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그리고 실제로 소주 3방울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0세 김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늘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얼굴 가득한 기미와 칙칙한 피부 때문이었지요. 딸이 엄마, 인터넷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며 소주 3방울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 시도해 보셨습니다. 하루 걸러 한 달간 3방울을 화장솜에 묻혀 기미 부위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주쯤 지나자 주변에서 먼저 얼굴빛이 환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그림자가 거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로 햇볕에 노출되어 얼굴 전체가 검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이 나이에 피부가 달라지겠어 하시던 분이었는데 손주가 장난삼아 할아버지 3방울만 해봐요 라고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하셨다가 한 달 뒤 마을 사람들에게 요즘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피부가 달라진 것보다 다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더 기쁘다. 이 말씀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간호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치료법을 접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정년퇴직 후 스스로의 피부 고민에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소주 3방울 루틴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의료적 지식이 많으셔서 처음에는 비판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 달간 해보고 나서 의학적 근거가 100% 완벽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친구 모임에서 이 방법을 직접 공유하시며 돈이 아니라 꾸준함이 해답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쯤에서 학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경험담은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플라시보든 아니든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요. 즉, 효과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느낀 변화는 실제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울 앞에서 이제는 늦었어, 이 얼굴빛은 그대로야 라고 체념하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60세, 70세가 넘어도 단 한 달 만에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피부의 변화일 뿐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신감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실제 경험담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가능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소주 3방울은 값싼 민간요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신감의 회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주 3방울의 피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피부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활력과 자신감입니다. 피부는 거울과 같습니다. 얼굴빛이 칙칙해지면 마음도 무겁습니다. 외출을 꺼리고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라는 체념이 서서히 스며들지요. 그런데 피부가 조금만 환해져도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단순히 거울 속 얼굴빛이 아니라 삶 전체의 빛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 73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사진 찍자고 하면 숨었는데 요즘은 먼저 웃으면서 찍어요. 피부의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까지 바꿔놓은 것이지요. 저는 이 사례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관계와 행복을 지켜주는 자신감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면 우울감이 줄고 사회적 활동이 증가한다는 보고입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여전히 돌볼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는 자기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이지요. 결국 피부는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자존감의 무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피부를 기취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기운이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고 기운이 떨어지면 얼굴빛이 어두워진다고 믿었지요.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피부가 환해지고 순환이 막히면 얼굴빛이 탁해집니다. 결국 피부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함께 비추는 스크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진짜 바꾸고 싶은 건 얼굴빛일까요? 아니면 그 얼굴빛이 상징하는 삶의 활력일까요? 사실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다시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소주 3방울 루틴이 가진 진짜 가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름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웃음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기미를 옅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아직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이지요. 그 확신이야말로 피부 관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피부 관리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가져오는 변화는 외모의 개선을 넘어 인생의 태도와 마음의 온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도 여전히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소주 3방울이 피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경험담과 함께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안을 깨끗이 마칩니다. 특히 저녁, 하루에 먼지와 노폐물을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화장솜이나 손끝에 소주 3방울만 떨어뜨립니다. 기미 잡티가 있는 부위에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 흡수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필요하다면 꿀 1방울, 알로에 젤, 쌀뜨물 등과 함께 희석하여 피부 자극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지켜줍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4회만 반복하세요. 매일 할 필요도 많이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안전한 균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바르면 내일 아침 확 달라질 거야. 라는 조급한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피부는 서서히 변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얼굴빛이 조금 환해지고 주변에서 먼저 변화를 알아채 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단순히 피부가 밝아진 것 이상의 보상을 느끼실 겁니다. 자신감입니다. 학계에서도 말합니다. 꾸준한 홈케어 습관은 피부 개선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다시 말해, 피부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체념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70세 할머니도 햇볕에 그을린 농부 어르신도 단 한 달 만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마지막 당부입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얼굴빛과 마음까지 밝히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단순히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자 희망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단돈 3방울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